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는 2019년까지 해상 케이블카 설치 작업이 추진됩니다.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 사적지 주변에 퇴락한 골목길이 젊은 층을 겨냥한 가게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는 2019년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통영은 탑승객이 연간 120만 명,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한 여수는 13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km이고 바다 중간에 지주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불빛 축제 관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높이는 100m로 높였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10인승 캐빈 50대가 운행합니다.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상품이 다양화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00억 원은 민자로 조달되고 오는 8월 3자 공모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19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탑승객 목표는 연간 120만 명으로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게 다 갖춰지는 해양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부 기대들이 큽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바다 경관의 사유화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 편히 누려야 될 휴식처에다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시민들이 설 자리는 너무나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환경 훼손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케이블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주차 건물을 지어 차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주의 자본 조달 능력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의 사적지 주변은 대부분 그동안 엄격한 규제 탓에 개발되지 못한 채 유지돼 왔는데요. 버려져 있던 옛 골목에 최근 가게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진과 태풍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경주시 황남동 옛 골목길입니다. 이발소와 점집 등 오래된 가게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젊은 층이 몰려오는 일명 황리단길로 불립니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와 책방, 꽃집 등 다양한 가게들이 골목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음식점 중심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흑백 사진관과 한복집, 갤러리 등이 자리 잡은 이색 문화거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분위기 탓에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그런 모습, 옛날에 경주의 이제 본 모습이랑 요즘 시대, 젊은 시대인 사람들한테 자주 올 수 있는 젊은 카페라든지 약간 이쁜 카페들, 그리고 약간 이쁜 책집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이제 문화가 공존하는 느낌이라서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러한 독특하고 개성적인 가게들이 최근 젊은 층의 개인 여행 추세와 잘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거리가 활기를 띠면서 한옥 신축과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리단길 중심으로 해서 커플들, 가족들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오는 개별 소규모 여행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3-4배 정도 젊은 분들이 유동량이 많이 는 것 같고요. 경주시도 황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나 인도 신규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80여 개 시민사회와 지역 탈핵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 중단,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핵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집중 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주와 영덕,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요. 포항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면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콘서트홀에 울려 퍼집니다. 바이올린 협연자는 완벽한 테크닉과 놀라운 음악성으로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배원희 씨. 지난 3월 포항 문예회관에서 열린 포항시향 정기 공연 영상인데 놀랍게도 이 클래식 공연의 입장권은 단돈 3,000원입니다. 포항시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예술단은 지난해 정기 공연 23번을 포함해 포항에서 151번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시는 감독님들도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아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수준이 아마 될 겁니다. 최근 포항문화재단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 늘었습니다. 연회비 10,000원을 내고 문화재단 PAC 회원에 가입하면 공연 20에서 30% 할인, 유명 호텔 절반가, 커피숍 10에서 20%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뮤지컬 영웅과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하다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잇따라 포항에 유치했는데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 황수미와 헬무트 도이치 듀오 콘서트의 경우 서울에서 10만 원에 판매한 입장권을 포항에서는 3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댁으로 매월 소식지가 우송이 되고요. 문자로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포항시립미술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포항에는 의외로 많은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경상북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경 일자리 예산 확대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북 30개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433명의 비정규직 중 올해 안에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 신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의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합니다. 경상북도는 하반기 추경 때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사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은행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최근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2013년 영업점, 창구, 전담 직원 등 150여 명을 계약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기업체가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가 내일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 주관해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지멘스 헬스케어 등 100개 업체가 참여해 161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구직자 편의를 돕기 위해 포항 종합운동장과 경주 시외 버스터미널, 황성공원 등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지난달 이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급증하면서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들어 2,277명까지 늘었고 다음 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수두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제때 접종하는 한편 기침 예절을 지키고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 연구팀이 상처 치료와 흉터 예방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의료용 접착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스텍은 차 연구팀이 지난 2015년 홍합의 접착 단백질을 활용해 인체 거부 반응을 줄인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체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을 더해 피부 재생과 흉터 예방 등 치유 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 소재 분야 권위지인 바이오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 포항시 송도동 포항운하에서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쯤 형산강에서 먹잇감을 찾아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수달은 먹이 사냥에 나선 듯 한참 동안 물질을 했습니다.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형산강에는 숭어와 황어, 누치, 잉어 등 수달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제20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을 갖고 모범 근로자와 사용자를 표창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부문에서 경주 영신전공 장보기 노조위원장이, 사용자 부문에서는 상주시 주식회사 올품 변부홍 대표이사가 받는 등 모두 10명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해외 산업 시찰과 기업 운영 자금 지원, 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내일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다들 우산 챙겨 나오셨을 텐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당황하셨죠? 이번 강수는 이렇게 띠 형태로 내렸는데요. 경북 남부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울진에는 5mm 내외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여름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9도, 경주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요.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오존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울진을 제외하고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5도, 영덕 16도, 포항 18도, 경주 14도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3도, 독도 1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4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난해만큼 덥고 비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이 최근 발표한 여름철 계절 전망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다가 8월에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11둥계의 태풍이 발생해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장마는 6월 중순에 시작되겠지만 마른 장마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신화테크에 지정패와 현판을 전달하고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신화테크는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철강 경기가 좋지 않던 지난해에도 생산성을 30% 향상시킨 공로로 2016년 포항 철강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372개 업체 중에서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업체를 모범 납세 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찰서 사격교육장에서 지역민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3월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낡은 책을 반복해서 읽은 것을 본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있던 책 400여 권을 선물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한 달 동안 경찰관과 유관단체 등의 참여로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 약 2,000점이 모였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지난달부터 적조 예찰에 들어간 데 이어 어민 4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적조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표충수온도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7월 중순쯤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내에는 유해성 적조로 지난 2013년에 넙치 등 218마리가 폐사했고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적조 피해가 났으나 지난해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바다에서 해파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어민과 해수욕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주 간포항과 울진 오산항을 중심으로 약독성인 보름달물 해파리의 출현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강독성의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해파리 피해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객선과 어업인 327명으로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해역별 해파리 발생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스텍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교사들을 교육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포스텍은 미국에서 검증된 Teach the Teachers 프로그램을 도입해 오는 9월부터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코딩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포스텍은 앞으로 경북교육청 등 지역교육청과 추가로 협약을 맺고 교육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역의 산재에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원자력 관련 시설 견학을 실시합니다. 대상 기관은 한수원 홍보관과 중저준이 방패장, 월성 원자력 본부 등으로 안전하게 원전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지역과의 상생 발전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솔거미술관의 특별기획 전시 국민화가 박수근전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박수근의 작품을 90여 점 이상 볼 수 있는 특별 전시로 박수근과 경주 남산 등 신라 문화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탁본 등도 함께 공개됩니다. 박수근 특별전은 오는 8월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되고 전시 기간 동안 미술체험교실과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